본격적으로 요거 왜 교대 근무가 건강과 수면에 나쁜 이유인지를 조금 좀 알아보고 이제 강경호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수면과 건강에 나쁜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생체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체시계는 시상하부라고 하는 우리 호르몬을 조절하는 부위에 2만 개의 세포들이 모여있는 부위고요. 얘가 잘 시간과 깰 시간을 결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켜지면 우리는 깨어있는 거고 얘가 꺼지면 우리는 자는 거죠. 근데 얘가 켜지기 위해서는 생체시계가 켜지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빛이 일정하게 들어오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면 단일 소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식사를 하고 위장관이 움직이게 되면 그게 생체시계를 다시 자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규칙적으로 자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생체시계가 켜질 수 있도록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하는 겁니다. 많이 움직이고 일정하게 움직이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 뇌로 감각신경을 통해서 자극이 계속 올라가서 생체시계를 깨우게 됩니다. 빛, 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거, 낮에 적절하게 활동하는 것 자체가 생체 리듬을 유지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낮에는 이렇게 깨어있는 리듬이 되고요. 밤이 되면 이제 6시, 7시 되면 해가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 늦게 식사를 마치고 시간이 좀 지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막 움직이고 하면 생체시계가 안 꺼져요. 그래서 잘 때 활동을 적게 하고 심신을 안정하게 되면 우리 생체시계는 이제 꺼지기 시작됩니다. 그러면 자고 또 멜라토닌이 나와서 뇌를 자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런 리듬은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생체 리듬은 내가 하루에 정해진 생체 리듬을 바꾸는데 최대 1시간밖에 못 바꿔요. 아무리 노력해도 1시간 이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11시에 자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 3시에 잘 수가 없는 게 내가 노력해도 1시간밖에 이동이 안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시차라는 게 쉽게 극복하지 안 되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밖에 안 되니까 5시간 움직이려면, 이동하려면 5일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교대 근무가 대개 3일, 5일 또는 이틀 간격으로 반복하게 되면 매일매일 해외여행을 가서 시차가 안 맞는 상황이 듭니다. 그러니 생체시계가 자야 되는 시간에 나는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니 너무 졸리고요. 또 생체시간에 잘 시간에 나는 거꾸로 일 끝나고 자야 되니 못 자는 거죠. 그럼 잘 시간에 못 자고 깰 시간에 못 깨어있는 상태가 반복되니 굉장히 피곤하고 잠의 리듬이나 생체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깨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생체시계는 뇌만 자고 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말초시계가 있어요. 심장, 그 다음에 폐, 또 간, 근육, 눈,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에 말초시계가 있는데 지 멋대로 자기만의 시계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생체시계가 얘네들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뇌가 잘 때는 같이 꺼버려요. 그러니까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체시계가 건강할 때 우리 몸의 시계를 다 동기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뇌가 여기 보면은 7시죠. 7시에 8시인가요? 7시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7시에 맞춰지면 우리 몸에 있는 간이나 또 위도 7시로 맞춰져요. 이렇게 되면 뇌의 시계와 몸의 시계가 동기화가 됩니다. 즉 뇌가 잘 때 우리 몸도 자고요. 뇌가 깨어있을 때 우리 몸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뇌가 깨어있을 때 몸이 활발하게 움직여야지 제일 건강하고요. 뇌가 잘 때 우리 몸도 억제가 돼야지 잘 잡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불일치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뇌는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위의 시계는 4시를 가리키고 또 간의 시계는 7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으면 지멋대로 노는 거죠. 뇌는 자라고 그러는데 위장관 움직이고 뇌는 깨어있는데 간은 쉬고 있어요. 그럼 음식을 먹어도 소화 안 되겠죠? 그리고 뇌가 깨어있으려고 해도 자려고 해도 얘네들이 자꾸 움직이니까 못 자게 돼요. 이게 동기화가 안 되게 되면 여기 여러 가지 영어로 써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거를 해석해 보면 대사성 증후군, 비만, 고혈압, 당뇨,
또 위장관 질환, 또 피부 질환, 또 암까지 발생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체 시계는 단순히 잠만 자고 깨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시계를 뇌의 시계에 맞게 동기화를 시킴으로써 뇌와 같이 움직여서 우리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잠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기능은 뇌가 잘 때 우리 몸을 꺼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시간 동안에 하루에 7시간, 8시간 동안에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고 쓸데없는 거 지워버리고 원상태로 리셋시키는 겁니다. 핸드폰을 껐다 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충전을 완충을 시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잠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의 교대 근무를 통해서 일주일 이내에 불규칙해지며 그게 우리 몸의 잠에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게 교대 근무자의 가장 문제가 되는 건강의 문제와 수면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때 너무 늦게 야식 드시지 말고요. 저녁 늦게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서 몸을 흥분시키지 마시고 잘 될 시간에 규칙적으로 자는 것들이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특히 만성질환 있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잠자는 시간을 잘 지켜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주 서론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까지 말씀드릴까요?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아까 말한 생체 리듬이 깨지죠? 그러면 자고 깨는 일찍이 리듬이 망가져요. 이렇게 되면 자야 될 시간에 못 자니까 배가 고파요. 자꾸 뭐 먹게 돼요. 또 일정한 시간 식사가 불규칙하니까 또 수면 주기 각성은 또 망가져요. 이렇게 되면서 낮에 활동도 잘 안 되고 업무의 능률도 떨어지고 산업재해도 생기고 우리가 몸의 스트레스라든지 몸에 힘든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가 돼서 질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교대 근무자가 이게 중앙일보 2016년에 나온 기사인데 이거 조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원에서 조사한 겁니다. 2,400명의 교대 근무자를 갖고 조사했더니 본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고 깨는 리듬이 다 망가졌다. 이게 35%입니다. 수면 부족이나 수면 방해, 잠을 적게 잔다. 내가 아무리 잠을 더 잘래도 못 잔다. 26%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질병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론은 이제 강경옥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건데요. 교대 근무자가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죠. 한번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미 교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교대 근무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밤과 낮, 다른 사람들이 자야 할 시간에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할 시간에 잠을 자게 되고 이런 것들은 뭐 사회적인 격리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도 올라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대사증후군은 실은 어찌 보면 현대의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혈관 질환 발생률도 올리고 또 만성 신질환 그리고 암 발생 그리고 또 모든 원인의 사망률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 대사증후군 때문에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발생이 올라가고 당뇨도 이제 따라가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암 발생에 대해서는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나라에도 물론 있습니다. 간호사 코호트가 있긴 합니다. 이제 타대학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호트가 있긴 한데요. 그렇게 막 활동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에는 간호사 코호트가 상당히 오랜 기간 대다수의 간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코호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연구를 보면 10년 이상 교대 근무를 시행했던 그룹에서 교대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 유방암 같은 호르몬과 연관된 암의 발생이 올라간다라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 일주일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가 그렇게 정상인 만큼 올라가지 않는데요. 이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이 동물 실험에서 이건 뭐 아주 받아들여진 사실은 아니지만 동물 실험에서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졌고요. 또 사람 종양 조직을 가지고 시행했던 연구에서도 모든 단계의 암의 성장을 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정해보는 그 원인 중에 하나고요. 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면이 제대로 자야 교감신경 톤이나 이런 게 떨어지게 되는데 교감신경 톤이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경로, 스트레스 패스웨이 때문에 암 발생률이 올라간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시대입니다. 코비드-19과 연관되어 있는 연구가 있는지 찾아봤었는데요. 영국에도 실은 교수님 아시겠지만 UK 바이오뱅크 코호트가 있는데 거기는 뭐 질환 정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지위 정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UK라면 영국에 있는 바이오뱅크. 네. 예, 우리가 몸에 있는 생체 조직들을 맞습니다. 가지고 이제 네. 은행을 만들어서 연구하는 다리를 말하는 네네네. 거죠. 거기에 방대한 연구 자료가 있다는 네네네. 얘기죠. 네. 그런데 거기 이제 영국에서도 코비드-19과 관련된 연구를 이제 그 권장하기 위해서 코비드-19 검사 결과와 연동을 시켜서 했던 연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교대 근무를 하지 않은 그룹과 한 그룹, 그리고 한 그룹 중에서도 저녁 근무를 한 그룹 이렇게 나눠서 봐봤더니 코비드-19의 양성률이 훨씬 교대 근무자에서 높았습니다. 특히 밤 근무를 경험했던 교대 근무자에서는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여서 교대 근무가 면역 반응을 떨어뜨려서 코비드-19의 발생을 올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그 수면의 질이 떨어진, 수면 시간이 단축된 환자들에서 감기의 발생률이 높다라는 연구도 있어서 아마 그런 그 면역 반응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수면의 역할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을 보시면 그 가장 기본적인 게 교대 근무가 무조건 건강에 해로운 건 물론 이제 안 한 사람에 비해서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건강에 해로운 건 아니고 일단 수면이 망가지고 수면 패턴이 무너지신 분들은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 심장 질환 또 대사증후군 그리고 우울증 위장관 질환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해야 될 시간에 산업의 생산력도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굉장히 졸리고요. 이게 졸리고 이거는 당뇨를 높인다는 네.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우울하다는 네. 여성이고 네. 또 이게 비만도 생기고 네. 또 이게 심장 발작이 생긴다는 거고요. 위장관 질환도 생기고 일하다가 이렇게 좋으니까 작업 능률도 떨어지고 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산업재해도 생길 수가 있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대사증후이라면 비만이 동반되는 사람이 당뇨도 생기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뭐 그런 거죠. 교감신경이 높을 때 나타나는 병인 거죠. 맞습니다. 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대사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실은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뇨, 혈압, 그리고 지질 2가지, 그리고 그 허리둘레 이 5가지 중에 3가지 기준을 이상을 만족을 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교대 근무자들에서 특히 밤 근무가 포함되어 있는 교대 근무자들 중에서는 고혈압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올라간다라는 연구들은 조금은 일관되게 그 대사증후군 요소 중에서는 조금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교대 근무자가 고혈압을 올리지 않는다라는 연구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고혈압 발생률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고 2020년도에 이거는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서 분석했던 메타 분석입니다. 여기 최근에 나왔던 연구를 찾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꽤 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과 연관되어 있는 지질이 실은 2가지입니다. 중성지방과 고밀도 그 지질인데요. HDL이 떨어지고 중성지방은 올라가는 결과가 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메타 분석이기 때문에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많을수록 좋은 건데 맞습니다. 교대 근무한 사람들은 HDL이 낮아진다 얘기인 거죠. 그리고 LDL이나 중성지방은 높을수록 나쁜 건데 교대 근무자들이 많이 높아진다. 예, 이런 대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설명하는 기전은 실은 아주 오래된 그 랜드마크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 잠을 안 재웠을 때 글루코스, 혈당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또 렙틴과 그렐린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는데요. 렙틴은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면서 우리한테 포만감을 느껴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렙틴의 분비가 잠의 질이 떨어지거나 수면 시간이 단축이 되면 감소가 되고, 그렐린은 위장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우리한테 뭘 먹어라, 배고프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입니다. 반대로 그렐린은 올라가게 되어서 음식물 섭취가 늘어나게 되고 이게 대사증후군에도 증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잠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사 능력들이 자꾸 문제가 좀 생기니까요. 네. 예. 하나 또 있죠. 여성 교대 근무자가 남성보다 더 문제가 생기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 주변에 있는 교대 근무자, 가장 흔한 교대 근무자들은 물론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도,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은 그냥 뭐 교대 근무자가 아니라 그렇죠. 짧은 수면 쇼슬리퍼들 근무 시간이 긴 거죠. 네. 그 우리가 50시간 근무, 40 몇 시간이죠? 88시간까지. 저희 인턴 레지던트는 88시간까지 근무 시간이 법정으로 허용이 됩니다. 제가 다닐 때는 한 100시간도 넘게 근무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자고 일주일 내내 근무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여성 교대 근무자들의 건강 문제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그 연구를 해보면 이게 우리나라 국건형 자료입니다. 국가 건강 영양 조사 자료인데요. 네. 그 교대 근무를 한 그룹이 저기 키가 큰 게 교대 근무를 한 그룹입니다. 여기요. 낮은 그룹은 이제 고정 시간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교대 근무 환자들에서는 당신은 생리불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는 대답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대략 1.5배 많이 했는데요. 특히 저희 교대 근무자들은 특수 건강 검진을 합니다. 배치 전 신검을 하게 되고요. 네. 배치 후에 6개월 뒤에 또 신검을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우리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치 전 신검과 배치 후 6개월 뒤 신검을 하는데요. 우리 병원 간호사들 대상을 연구를 해봤을 때도 그 생리 불순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보다 높았고, 특히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생리 불순을 더 많이 호소를 하였습니다. 뿐만 우울증도 일으키나 봐요. 네, 우울증을 일으키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격리, 그리고 가족들 간의 대화 단절까지도 일어날 수 있어서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의 발생률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 모 전자회사 공장을 대상으로 공장 그 건강검진을 시행했는데요. 교대 근무자들에서 고정 근무자들에 비해서 우울증의 발생이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의 발생률이 대략 불면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대 근무자에 비해 5배 이상 높았고요. 자살을 생각하는 자살을 생각하는 그 자살 사고까지 8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알려진 게 이제 암까지 관련되는 얘기가 있죠. 네. 네. 그 WHO 우리 국제보건기구 산하에 국제암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암 물질을 크게 5가지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2007년도에 교대 근무와 또 방근무를 그 2A,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서는 발암을 일으킨다라는 거의 확정적인 증거가 있고, 사람 대상 실험에서는 그 근거가 약간은 부족하지만 개연성은 있어 보이는 그 정도 단계로 발암 물질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거의 5개 군 중에 위에서 2번째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방암은 특히나 교대 근무랑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암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간호사들의 많은 연구들이, 그 전에 나왔던 연구들에서 교대 근무 간호사들이 유방암이 훨씬 더 많이 생겼고요. 또 이런 연구들은 스튜어디스, 비행기를 오래 타는 그 장기간 비행기를 타는 스튜어디스에서도 또 유방암 발생률이 좀 높아졌고, 생존율도 조금 더 빨리 사망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예, 교대 근무하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안락한 삶을 많은 분들이 유지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본인의 건강을 잃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들에서 생리불순이 있고 우울증과 암까지 발생한다는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교대 근무자가 단순히 잠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뭐 비만도 생길 수 있고, 또 대사성 증후군도 생길 수 있고, 그 때문에 당뇨나 혈압도 생길 수 있죠.
그 여성들의 경우는 생리불순도 생길 수 있고 암과 우울증 생긴다는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잠의 고유 기능이죠. 잠을 네. 규칙적으로 잘 자면 이런 게 안 생기는데 네. 잠이 불규칙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이 동기화가 안 되고 지멋대로 노니 이게 쉴 때 안 쉬고 또 일할 때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균형을 일으켜서 질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예, 교대 근무자들이 수면 문제가 너무 많죠. 이건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잠을 늦게 자거나 며칠 하루 이틀을 밤을 새 보시면 그 고통을 다들 경험하는데 그게 일주일이건 3일이건 얼마 간격으로 계속 바뀐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면에 문제가 있는지를 유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실은 아까 저 교수님께서 보여준 슬라이드랑 거의 비슷한 슬라이드입니다. 그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자전 주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 또는 다른 동물 그리고 박테리아까지 일주기 리듬을 갖게 되는데요. 이 일주기 리듬은 단지 그냥 생리적으로 우리가 환경에 적응한 것보다는 일단의 유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자적 진자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식교차 상액에 존재하는 마스터 클락, 우리 시계를 말하는데요. 이 시계에 따라서 우리 몸은 일주기 리듬에 따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이 유전자가 실은 이전에 발견됐지만 2017년도에 그 시간 조절 유전자에 대해서 노벨 생리의학상 노벨상을 받으셨죠. 네. 네. 마이클 영과 제프리 홀 그리고 마이클 로스벳이 아주 훌륭하신 세 분 덕분에 그 유전자들의 조합의 전사와 번역의 과정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질에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수면 각성 주기나 또는 신장 간 이제 말초 시계의 조절 때문에 우리 몸의 생리 리듬이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이 생리 리듬은 우리 그 주변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셨던 위에 지금 사진을 보시면 뭘 먹고 있는데요. 섭식도 상당히 중요한 큐가 되고요. 맞아요. 예. 밤과 낮, 빛의 변화도 상당히 제일 중요한 비주얼 큐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개체 활동 이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빛이 들어오면 이제 리듬이 만들어지는데 이 리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리듬에 따라서 잠을 자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게 망가져 버리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시면 수면의 질 저하가 발생을 하고 수면 시간의 단축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산업 생산성이나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제가 실은 짧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아니 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쿠팡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너무 배송이 잘 되니까요. 네. 근데 그분들이 심장사로 사망하는 것들이 뉴스화된 적도 있어서 그것들이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른다고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교대 근무나 노동의 강도 또 자고 못 자는 시간에 대한 불규칙성이 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모르고 살지만 이런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건강이나 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은 다행인 건요, 교수님. 최근에는 이제 코비드-19 관련해서 이제 간호사들의 건강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네.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제가 이 자료 조사를 하다가 찾아봤었는데 그 2021년 1월 달에 조선소에서 불규칙한 교대 근무 스케줄을 가지고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주 60시간 근무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요. 판사는 60시간 근무를 확인되진 않았지만 교대 근무라는 그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점점 사회가 저희 교대 근무자들에 대한 고충을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단순히 생체 시계라는 것들이 작업 깨는 리듬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생체 시계가 불균형을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잠도 못 자게 되고 우리 신체도 불균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자고 깨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아마 본인들이 교대 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댓글창을 보면 참 이게 그냥 한번 하는 소리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나 경험담을 얘기하시는 것처럼 좀 안타까운 내용이 좀 많네요. 여기 민성업이라는 분께서 교대 근무를 하시나 봐요. 근데 이 회사는 참 좋은 회사네요. 예, 22시, 그러니까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잠을 재워준대요.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실은 앵커드 슬립 개념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자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10시부터 2시는 그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 정도는 그 겹치는 수면 시간을 하는 게 유지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완전히 밤을 새는 것보다는 그래도 짧게라도 잠을 좀 자서 회복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 회사는 좀 많은 고민이 또 했고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이제 톨님께서 교대 근무가 안 좋다는 게 밤낮이 바뀌어서 적응하는 기간이 안 좋다는 건가요? 아니면 밤낮 생활이 바뀐 게 안 좋다는 건가요? 적응하는 기간이 안 좋다면 본인의 괜찮다면 아예 밤낮의 근무를 고정하는 건 어떤가요? 예, 이것도 많이 논란이 되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밤 근무가 완전히 고정돼서 밤 근무를 네. 하시는 분들도 실은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밤에 근무를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잠을 자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회생활도 있고 가족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잠이 유지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밤 근무를 하는 게 오히려 고혈압 발생률을 올린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또 가장 좋은 건 실은 연구 중에서 교대 근무 형태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완전히 밤이 아니라 저녁 근무, 고정된 저녁 근무는 오히려 수면 시간이 안 하는 일반 낮 근무보다 더 늘어났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꼭 좋은 건 아닌데요. 밤낮이 바뀌는 것 자체가 좋지도 않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네. 일단은 교대 근무가 이제 3일이든 5일이든 짧게 가능면은 매일매일 이제 해외여행을 다니는 거죠. 미국 갔다가 영국 갔다가 한국 돌아오는 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시차를 적응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첫 줄에 써주신 대로 밤낮이 바뀌면서 적응하는 시간들이 계속 만들어 가야 되니까 생체 시계가 하루에 1시간밖에 안 바뀌니 이게 적응하다 보면 또 바뀌는 상황이 되니까 생체 시계가 고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이유로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죠.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요? 고정하는 건 어떨까요? 이 고정하면 차라리 고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바뀌는 것보다. 근데 이제 고정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야간에 일을 하고 아침에 집에 오셔서 주무시면 돼요. 대신에 암막 커튼 끼고 완전히 밤처럼 주무시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집에 들어올 때 선글라스 끼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에 일 끝나고 집에 갔을 때 해가 져 있잖아요. 햇빛을 좀 차단하고 우리 몸이 잠잘 준비를 좀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오자마자 또 식사하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식사를 가볍게 하시고 한 서너 시간 있다가 주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낮 근무할 때 밤에 자는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빛이 생체 시계를 자극하니까 집에 들어와서 환한데 자시면 낮잠 자밖에 안 되는 거죠. 깊은 잠은 못 잡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정 근무하는 게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환경 차단이 잘 안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불규칙한 교대 근무보다는 고정이 더 낫고, 대신에 고정을 할 때는 이따 교수님 또 한번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런 잘 때 시간을 우리가 야간처럼 완전히 환경을 암막 커튼 만들고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먹지 않고 또 이렇게 너무 자극적인 거 피하고 이러면 친구도 좀 없어지고 가족 생활도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본인이 가족 간에 모임이 있으면 또 일찍 일어나서 나가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또 건강을 해친다라는 내용이니까 차라리 고정이 날 수도 있는데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교대를 근무한다면 이렇게 짧게 하는 것보다는 좀 길게 가는 게 더 낫죠. 네, 맞습니다. 확 바뀐 다음에 적응하고 그 상황으로 유지시키고 또 적응하고. 네.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3일, 5일마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한 달 살고 네. 다음에 또 한 달가 살고 이런 것들이 적응도 하면서 생체 시계를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을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이건 교대 근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수면 장애인데 갱년기 들고 중년 이후에 되면 제가 옛날 뭐 수면 불면증에서 강의를 좀 몇 번 했었는데 이분은 이제 갱년기 들어 수면 장애 특히 불면증이 있나 봅니다. 새벽에 일찍 깨고요. 화장실 일찍 갔다 와서 못 자고 그러니까 또 더 잘 자려고 낮에 햇빛 쐬고 운동도 열심히 한대. 이게 불면증 환자들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이 패턴이죠. 네. 예, 이거는 뭐 좀 오늘 주제하고 달라서 제가 조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너무 일찍 일어난다는 얘기는요, 일찍 잔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잠자는 시간이 좀 짧아집니다. 옛날에 8시간 잤던 분이 6시간, 7시간만 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신다면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가시나요? 뭐 11시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보다는 60대 가까이 되면 잠자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8시, 9시에 졸려서요. 나는 안 자도 텔레비전 보면서 꼬박꼬박 조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자기 전에 잠깐 자는 거는 낮잠을 4배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10분 자면 40분 잔 거예요. 네.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너무 일찍 깬다라는 것들이 너무 일찍부터 누워있고 또 혹시 낮잠 자거나 너무 그런 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는 충분히 늦게 자고 근데 깬다면 뭔가 수면에 방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지를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그 약일 수도 있고요. 통증일 수도 있고요. 본인의 스트레스도 있고요. 예, 요거는 오늘 주제가 아니어서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